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위생사 환경위생하고 위생곤충학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고 국가고시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응시하는데 중요도도 꽤 있는 그런 시험인데다가 더더군다나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국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국시 중에서 국시원에서 보는 국가고시 중에서 아마 합격률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10년간 합격률 평균이 47%를 넘지 않고요. 특히나 작년에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험에는 33.5%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 국시원 홈페이지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33.5%면 세상에 3분의 1밖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닌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 국가고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10년 넘게 위생사 강의를 하고 환경위생 강의를 하고 제가 환경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도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통계를 내보니, 나름의 통계를 내보니, 합격생들의 후기, 응시생들의 후기들을 보고 통계를 내어보니 이게 환경위생하고 위생곤충학이 가장 관건인 시험이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3교시는 실기시험인데 실기시험에서는 무슨 산업기사나 기사처럼 작업형 시험 이런 게 아니라 시험지 보고 그림 보고 사진 보고 찍는 그런 실기시험인데 거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모르는 생소한 그런 그림들에 당황을 한 나머지 그쪽에서 떨어지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근에 위생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림이나 용어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쪽은 법령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환경 관련 쪽은 또 특히나 법이 매년 바뀌고 심지어는 1년에 2번씩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법령 부분들은 우리가 무슨 관련 법규들을 외우듯이 다 외우는 것은 아니고 환경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성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들,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근 바뀐 법령들, 물론 책에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별표를 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합격을 위한 방법. 다른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다른 학원들도 많을 텐데 우리 대방열림고시학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격의 찬스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 합격을 위해서 부단히 학원 스태프들하고 저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호 교류하는, 수업만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수업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항상 상호 교류하는, 인터랙티브하게 이 상호 교감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서 아시죠? 네이버 아이디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영양만점, 위생만점 요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바로 가입하시고 다른 등업 절차 필요 없이 활동이 되시고 게시판마다 다 선생님들이 상주에 계시는데 특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환경위생이랑 위생곤충학은 필기, 실기 다 들어있고 가장 비중이 높은 위생사 업무에서도 환경위생이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은 학원에서 그 다음에 게시판, 질문 게시판에 답변을 달아드리고 해설을 해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시험 보기 전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거나
궁금한 이론이 있다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수시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게시판들 들어가서 보시면 얼마나 다양한 질문들하고 얼마나 빈번한 질문들을 해결을 해왔는지 보시고 이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카페구나 보시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출제 경향. 이 교재는 제가 맡은 과목은 제작에 참여해서 제가 한자 한자 다 꼼꼼히 체크를 해서 만든 교재고, 이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최신 출제 용어들에 맞춰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교재들은 옛날 용어들 이런 것들을 답습하는 교재들이 되게 많아서 표지에만 연도를 바꿔가지고 출판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저희 교재는 그렇지 않고 매년 개정을 하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로 공부를 같이 하시고 최신 시사적인 법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사적인 이슈 같은 정책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 이 환경 쪽하고 곤충 쪽은 다른 과목이랑 또 달라서 이쪽 관련 전공자가 아니시면은 용어 자체가 어색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색하고 용어가 머릿속에 빡빡 들어오지가 않으면은 진도가 잘 안 나가거든요. 해서 어려운 용어나 잘 쓰이지 않는 용어 자체만 알아도 해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분의 1밖에 합격하지 못하지만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쉬운 과목들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 용어들을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쉽게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전부 다 모두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페이지 환경위생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환경위생 파트인데요. 공기위생관리가 처음에 나옵니다. 자, 공기위생관리는 거기 대기 환경관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대기의 수직구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 때는 지구과학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과학과목이죠. 완전히 과학과목인데 여기 보시면 대기의 수직구조 해가지고 자주 쓰이지 않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대륙권과 성층권이 거의 답니다. 대륙권은 거기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도표를 보시면 X축이 있는 맨 아래쪽이 지표면이고요. Y축으로 쭉 올라갈수록 높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굵은 선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온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죠. 심지어는 거기 대륙권 계면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60도씨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표면이고 여기서부터 약 한 11km 정도 상공까지가 대륙권이에요. 대륙권은 말 그대로 대류가 일어나는 권역이라는 뜻이고, 대류는 유체가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하 이동을 하는 겁니다. 상하 이동. 어떤 것이? 여기서는 공기가 상하 이동을 하는 거죠. 차가워진 공기는 위로 따뜻하게 올라가고,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밀려서 내려오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대륙권은 찬 공기가 위에 있어요.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내려오려고 하고, 아래쪽에 있던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밀려서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수직운동, 상하이동, 수직이동, 수직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류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한 게 20도씨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쭉 온도가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륙권을 넘었으면 여기서부터 한 50km 정도까지는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성층권은 말 그대로 층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성층권은 층을 이룬다는 말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고 찬 공기가 아래에 있어요. 찬 공기가 올라갈 일이 없죠. 무거우니까. 따뜻한 공기도 가벼운데 아래로 내려갈 일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딱 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경계고, 우리가 환경위생에서 공부할 부분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 위에는 중간권, 열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높은 데고, 환경 공기위생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성층권까지만 이 중에서 한 25km 내외에 오존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층권에 오존층이 자리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오존층은 우리에게 이로운 오존층이고, 여름철만 되면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이런 것들이 내리는 오존은 여기 대륙권에 있는 오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존은 나쁜 오존, 여기 있는 오존은 건강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오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존층이 빵꾸가 나서 유해 자외선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피부암 같은 것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이 오존층을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이어서 흡입을 하게 되면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오존이 됩니다. 그래서 오존이 대륙권에 있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오존 덮개는 굉장히 좋은 오존. 그 얘기를 첫 시간에 먼저 드리고, 2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그 이름은 대륙권과 성층권만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륙권은 0에서 11km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론상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씩 per 1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0.65도씨 정도 되는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내서 마이너스 1도씨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이라든지 우리 기상 상황,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성층권 설명도 11km에서 한 50km 사이,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올 일이 전혀 없다. 그래서 층을 이루고 있다. 성층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권 열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뭐 되게 막 중요하진 않지만 있으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대기 오염의 정의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챕터 1의 공기위생관리, 이 대기거든요. 대기.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대기, 수질, 토양.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폐기물. 요게 환경위생의 큰 범위입니다. 하나씩 보실 거고, 특히나 최근에는 폐기물 문제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버리고 있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한 칸 나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오염은 인위적으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들.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화력발전소, 난방을 위한 보일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 좋은 물질이 나와서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식물 인축에 해를 끼치는 것이 대기오염의 정의고, 이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인간이 불을 발견한 이후부터 쭉 되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3P.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앞자가 다 P로 시작하는 단어. 첫 번째는 population, 인구가 많아져서. 두 번째는 pollution, 공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생겨서 포버티가 생겨가지고 요게 이제 인구 증가에 따른 세 가지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P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를 하나 쓱 집어넣으면은 사지선다에서 틀린 거를 고르시오 하기 딱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오지선다